안녕하세요. 커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적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성적표 국어, 영어, 수학의 합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함수 다음에는 가로 여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함수 안에 인수들이 넘버 1, 넘버 2, 점점점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인수들을 넣어주게 되면 제가 sum 알아서 더해주는 게 되겠죠. 우리는 국어 셀, 영어 셀, 수학 셀에 대한 값을 더하기 할 거기 때문에 범위가 C4에서 콜론 24까지 범위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넣어주셨고요. 채우기 핸들로 나머지 친구들의 합계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avera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다음에는 가로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인수들을 넣어주게 되면 이 average는 함수는 이 인수들을 다 더하고 인수의 개수만큼 나누기 줘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수의 평균을 구하고자 하느냐면 국어, 영어, 수학의 범위의 값을 평균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평균을 구했더니 자릿수가 일정하지가 않네요. 자릿수가 세 자리, 정수 처리 세 자리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릿수를 일정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 그룹에 보면 자릿수를 0.0에서 0.00으로 늘리고 0.00에서 0.0으로 자릿수를 줄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자릿수를 우리가 줄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늘렸다가 너무 늘렸더니 자리가 부족해서 샵이라는 오류 표시가 났습니다. 한번 줄여볼게요. 줄이시니까 점점점 줄어드는데 지금 두 자릿수로 맞춰지기는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정수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기본 반올림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소수 첫째 자리를 봤을 때 5 이상이 되면 어때요? 자릿수가 올림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97로 처리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3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83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또 반올림이 되니까 67로 처리가 되겠죠. 네, 이렇게 자릿수를 늘리고 줄이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반올림 처리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96.667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97로 반올림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랭크라는 함수는 2010 버전에서 사용했던 함수인데요. 우리 16 버전으로 바뀌었죠. 2021년부터는 랭크가 아닌 랭크 EQ나 랭크 AVG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우리는 랭크 EQ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넘버 인수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넘버는 이 수는 REF 이 범위에서 오름차순 순위로 구하고자 하면 1, 내림차순 순위로 구하고자 한다면 0 또는 여기 대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인수의 대괄호가 되어 있다는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생략을 하게 되면 기본 내림차순 순위로 순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넘버, 지금 홍길동의 점수로 순위를 매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홍길동의 평균 점수 이 숫자는 97이라는 숫자는 넘버가 끝났죠? 인수가 끝나면 컴마를 찍어 주셔야 되고요. REF 범위가 되겠죠. 어디에서 몇 등인지 찾고 싶은 건가요? 홍길동의 점수부터 어디? 요 나나나라는 이 점수까지 응시 인원수까지 범위로 지정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평균의 점수로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의 평균까지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채우기로 끌게 되면 이 G4가 어때요? 홍길동의 점수가 홍길순의 점수로 내려가겠죠? 가나다의 점수로 내려가면서 각각 점수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 전체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홍길동의 점수부터 나나나의 점수, 이 전체는 바뀌지 않아야 되겠죠. 홍길동의 점수는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인지,
홍길순의 점수는 이 전체 숫자 범위에서 몇 등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F4 눌러서 절대주소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컴마. 우리는 오름차순 순위로 구할 겁니다. 오름차순 순위는 어때요? 제일 낮은 점수가 1등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1,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직접 1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럼 인수가 하나, 범위 둘, 오더 셋, 3개 인수가 채워졌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3개 인수 모두 들어왔기 때문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순위가 구해졌습니다. 네, 채우기 핸들로 쫙 끌어당기시게 되면 누가 1등이 됐나요? 여기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66점이 1등이 됐고 67점이 2등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림차순 순위도 구해볼게요. rank.eq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서 숫자, 넘버는 어떤 숫자로 할까요? 합계로 하셔도 됩니다. 네, 평균으로 하셔도 똑같죠. 합계가 높다라는 것은 평균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평균은 이 숫자는 레퍼런스 범위가 되겠죠. 홍길동의 점수부터 나나나의 점수까지 중에서 이 범위는 계속해서 전체 범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F4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무슨 차순으로 하실 건가요? 내림차순으로 할 거기 때문에 직접 0을 쓰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하셔서 0을 입력하셔도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순위가 구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숫자가 평균이 가장 높은 사람이 1등이 됐고요. 그 다음 높은 사람이 2등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응시 인원수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응시 인원수는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 숫자가 몇 개인지를 세게 되면 몇 명이 응시를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름을 세워도 되겠습니다. 셀을 일일이 세려면 지금은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또는 셀을 하나하나씩 세서 살 수 있지만 100개 이상의 셀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세기가 어렵죠. 카운트는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셀 수 있는 함수인데요. 인수 보니까 넘버 1, 넘버 2, 점점점 셀들을 넣어라 그러면 카운트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 볼게요. 국어 점수를 세워도 몇 명이 시험을 봤는지 찾을 수 있고요. 8명이네요. 채우기 핸들로 쫙 끌게 되면 영어의 개수를 세니까 8, 수학의 개수를 세니까 다 8로 나오겠죠. 지워보고 아까 전에 누구를 세워도 이름들을 세워도 몇 명이 응시를 하고 있는지 찾을 수 있다라고 했죠. 네, 하지만 개수를 세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ount라는 함수는 숫자만 셀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범위로 지정한 것은 문자죠. 그렇기 때문에 0으로 세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어 점수를 세시려면 count를 쓰지만 나는 꼭 이름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한다면 count라는 함수는 0으로 세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럴 때 숫자와 문자를 모두 셀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 뒤에 a만 붙이시면 되는데요. B4부터 B11셀에 있는 숫자나 문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count 하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엔터 누르시니까 8개를 세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count a는 문자도 셀 수 있고 숫자도 셀 수 있기 때문에 count a라는 함수는 현재 이름의 범위를 넣어서 개수를 셌지만 국어의 범위를 선택을 해도 엔터 8개로 셀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모두 응시 인원수가 같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범위를 지정해서 이 부분은 처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X 표시를 한번 넣어 볼게요. 다른 테두리, 이 위에 X가 없죠. 테두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테두리 탭에 보시니까
대각선을 넣을 수 있는 이쪽 부분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성적표를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